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벤처 투자는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축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앞서가고 자금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초기 기업과 딥테크 분야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정부의 정책 자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시장의 방향을 제시하고 판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투자가 위축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불확실성, 글로벌 자금 이탈, 그리고 성장 정체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정책 자금은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금 벤처 투자 생태계의 구조와 방향을 점검해 봅니다. 이대희 한국 벤처 투자 대표를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 이대희 한국 벤처 투자 대표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선 한국 벤처 투자, 자,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벤처 투자는 우리 경제의 혁신 벤처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모태펀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벤처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인력 외에도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벤처 투자사와 벤처 캐피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벤처 스타트업 분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 캐피탈들이 펀드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모태펀드가 공동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선도하거나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펀드 오브 펀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또 전력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에는 투자가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유도를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혁신 생태계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 부처가 저희 모태펀드에 출자를 하고 있고요. 지난 20년간 44.6조의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약 1만 1천 개의 기업에 34조 원 이상의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34조 원 투자를 했다는 건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누적 통계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VC들이 만든 펀드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뭐 지분이라고 얘기하나요? 이게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이제 그 펀드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를 들어서 그 섹터, 그 분야의 성격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자금이 얼마나 잘 모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사실은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분야의 경우에는 굳이 정부가 많은 부분을 투자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20%, 30%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르게 지방시대 펀드와 같이 조금 펀드를 모집하기는 힘들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60%까지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 펀드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비율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0개 부처 정도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부처도 늘어날 수가 있고요. 예. 또 금액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분야 같은 경우에 추가가 될 수가 있는데 뭐 통상적으로 이제 과학기술부라든지 예. 문체부 이런 데 부처들이 있는데 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주나 항공 이런 쪽에 수요가 생기면서 우주항공청이나 이런 데서도 새롭게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정책 자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게 맞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분간은? 그건 시장 상황과 관련돼 있는데요. 예. 시장이 정부 정책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느냐, 충분히 시장이 큰 것이냐라는 판단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 정도 단계가 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조금 더 정부 정책 자금이 시장을 조금 선도해 나가는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일반 자금이나 또는 다른 벤처 자금이나 다른 기업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부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국내 벤처 투자 시장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앞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벤처 투자 시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특히 초기 기업이라든지 신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영역에 대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선도적인 투자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줌으로써 벤처 투자 시장의 규모를 늘리는 이런 양적 확대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높지만 또 전략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가도록 하는 이런 질적인 분야에 강화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태펀드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이렇게 성장한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모태펀드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은 굉장히 많고요. 예. 뭐 사실 최근에 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구체적인 이렇게 뭐 업체에 좀 마켓컬리라는 회사들도 좀 마켓컬리도 있고 사실 필요사. 최근에 예. 필요사도 있고 예. 최근에 IPO한 달바라는 이제 화장품 회사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게임 쪽으로는 크랩톤 같은 음. 그런 회사들도 있고 대부분 그런 데는 이제 초기 투자를 저희들이 주로 초기에 집중해서 투자를 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초기에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이제 주식 시장이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벤처 캐피탈 쪽의 어려움이 이 돈이 잘 흐르지 않는다. 뭐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그 돈맥 경화에 뭐 걸렸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사실 벤처 투자 시장에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은 이제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 글로벌하게 지금 금리가 고금리로 하면서 당연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체 국면을 사실 맞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으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서 투자가 편중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에 대한 경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딥테크 투자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정책 펀드로서 모태 펀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초기 기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방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요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기업, 즉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초기 벤처 기업들이 이 신규 투자를 못 받으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어떤 매출이나 성장의 한계점을 느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M&A나 IPO를 못 하니까 투자한 VC 입장에서는 회수가 안 되는 그 회수가 안 되니까 또 재투자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회수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코스닥 상장이 쉽지가 않고 예. 특히나 이제 상당한 기술력이 보장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사실은 코스닥 상장이 그렇죠.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막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M&A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의 입장에서는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어떻게 보면 기업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 다시 M&A나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다시 이제 팔면서 이제 회수 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은 벤처 투자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 때문에 이 초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성이 더 높은데 이 회수는 더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초기라기보다 좀 더 검증된데 좀 더 IPO라든지 회수 가능성이 높은 데만 투자를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엔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초기 기업들의 경우는 아이디어나 기술이 뛰어나지만
뭐 성장을 떠나서 생존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완전히 해결은 못하지만 예. 정책 자금인 모태펀드로서는 조금 더 초기 분야에 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금을 그쪽으로 조금 더 모아줘야 될 것이고요. 이미 예. 이제 그런 것들은 하고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을 늘려나가는 부분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수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뭐 코스닥 시장 부분은 저희가 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될 것이고 M&A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필요할 거고 사실은 올해 막 크지는 않지만 M&A와 관련된 이제 펀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세컨더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세컨더리와 관련된 펀드를 또 만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업계 관계자나 또는 뭐 벤처 투자 쪽이나 또 VC 쪽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취재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좀 돈이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이제 정책 자금을 그렇게 풀 때 민간 영역의 자금을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손해라든가 그러니까 손실 부분 그리고 또 수익률 부분 이런 부분 좀 일정하게 보장을 해주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반 자금을 좀 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이제 특히나 이제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올 때 예. 저희가 이제 LP 첫걸음 펀드라는 것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새로운 연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자금들이 조금 더 잘 들어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장치들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또는 전용 펀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그런 새로운 자금들이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규모가 좀 많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자금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더 만들어야 될 거고 사실은 모태펀드의 규모 자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은 뭐 벤처 투자 부분도 분명히 뭐 포함될 거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가장 시급한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벤처 스타트업이 성장을 해야 되고요. 이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엔 벤처 투자 시장의 절대적인 규모가 확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단순히 시장의 규모만 커져야 될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딥테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야말로 이 딥테크 분야는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인데 기술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자금도 상당한 시간 사실은 투자가 돼야 되고 불확실성도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버텨주는 자금이 필요하고 결국 그러한 자금들은 정책 펀드인 모태펀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딥테크 관련해서 이제 투자 부분을 계속 확대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구체적 방안이 좀 진행되는 게 있나요? 그 딥테크의 경우에는 이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투자 확대만 가서 될 것은 아니고 예. 그 R&D라든지 정책 자금,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이러한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런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은 조금 더 집중되는 분야들, 그다음 투자 규모, 필요한 투자 규모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투자 규모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모태펀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러면 모태펀드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예.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이 결과를 통해서 각 부처의 이제 출자 사업이 정해지게 되면 저희는 속도감 있게 이 출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좀 취재를 해보니까 1분기에 이제 100억 이상 투자된 스타트업 중에 보니까 뭐 10곳 중에 4곳이 거의 AI에 집중되어 있는. 앞으로도 뭐 이런 현상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AI는 지금 사실은 정부 자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시장에서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AI 분야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세부 분야들이 나눠질 것이고 예. 뭐 AI뿐만 아니라 단순한 AI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제조하고 연결되는 분야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분야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야들이 나오게 될 거고 예.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용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100조 원 이상의 투자, 저는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자가 됐으면 한다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법정기금, 예. 그리고 이제 뭐 퇴직연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신규 출자자로서 참여가 가능할 건가? 뭐 이 부분도 조금 예매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퇴직연금의 경우는 지금 현재 벤처 투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연기금의 경우에는 70여 개의 연기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벤처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네. 뭐 한 자릿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은 또 투자를 유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분야가 다 있는데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부분과 규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규제는 뭐 지금 분위기로는 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자금들이 실제로 투자를 결정했을 때 벤처 투자 시장에 좀 더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저희 모태펀드 그리고 한국 벤처 투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기금들이 신규 투자로 들어올 때 예.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도록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로로서의 모태펀드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연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 새롭게 들어올 때 여기에 맞는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예. 일부 손실 보전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안전장치를 만드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장치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역 벤처,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이제 벤처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 지역 벤처의 경우에는 사실은 벤처 투자는 수도권 편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그 벤처 투자 비중을 보면 한 2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라서 예.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 펀드를 운영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지역 혁신 생태계 측면에서 좀 혁신 생태계가 좀 잘 돌아가도록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요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기업 그리고 지역 금융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야말로 투자부터 운용까지 함께 참여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라는 것을 이제 출범을 시켰고요. 예. 올해 지금 4개 지역을 선정을 했고 2천억 원 정도의 저희가 출자를 해서 4천억 원 규모의 지금 펀드를 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 투자 활성화는 그 지역 혁신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균형 발전시키는 혁신적인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지방시대 펀드의 운용 성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추가적인 펀드를 만드는 방식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글로벌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한 계획 이 부분도 좀 추진되는 부분이 있죠. 글로벌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 이유는 벤처 스타트업이 단순히 국내에서 머물러서 될 것이 아니고 결국은 글로벌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고 특히 딥테크 분야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게 국내용이 아니고 글로벌이 성장을 해서 빅테크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사명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벤처 투자도 거기에 맞춰서 글로벌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 이제 모태펀드는 여객펀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글로벌 VC들하고 공동 출자하는 제도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해외 자금이 좀 적극적으로 유입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12조 원 정도의 해외 자금을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싱가포르, 뭐 런던과 같은 4개 지역에서는 네트워크도 지금 구축을 해서 어느 정도 단단한 글로벌 VC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싱가포르의 KVCC라는 걸 가동을 해서 동남아 중동 자금들을 한국 벤처 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벤처 캐피탈이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예. 새로운 투자 유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들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진행하기 위해서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K컬처 뭐 이런 말 K벤처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가야 되죠. K벤처 캐피탈이 육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외 자금이 국내 벤처사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걸 좀 확대하겠다는. 네, 그건 이제 계속 확대할 거고. 예.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벤처들도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도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일 좋은 거는 한국 벤처 캐피탈이 국내 벤처 기업과 함께 해외를 진출하는 그런 그림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뭐 모태펀드는 존속 기간이 30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이제 연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10년 존속 기간 10년 남았는데 예. 이미 연장 문제는 뭐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됐고요. 예. 그게 지금 10년밖에 안 남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나 첨단 기술 딥테크 분야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고 예. 또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태펀드와 같이 장기적으로 버텨주는 자금이 필요한데 사실은 10년은 이미 짧은 기간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가 모태펀드 존속 기간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존속 기간 문제는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존속 기간에 대한 부분은 예. 벤처투자법 법과 시행령에 사실은 규정이 돼 있고요. 예. 당연히 이제 정부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빨리 좀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뭐 긴장하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이제는 좀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좀 재밌는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오자 토크 공식 질문입니다. 5글자로 좀 줄여서. 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벤처란? 성장의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의 열쇠. 예. 예. 그 벤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사실은 거의 유일한 열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주도해 왔는데 그 모델이 물론 지속적으로 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미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벤처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빅테크가 되고 어쩌면 전 세계의 뭐 단순한 K 컬처를 넘어서 K 벤처가 주도하는 시장이 되어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성장의 열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이 되고 벤처기업이 되고 또 중견기업이 되고 또 대기업이 되는 그날까지 한국 벤처 투자가 함께 하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뭐 시청자분이나 또는 뭐 정부 정책이나 또는 이제 업계 관계자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는 잠재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 침체로 들어가느냐, 재도약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혁신 벤처 스타트업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열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생태계에 투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 펀드인 모태펀드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태펀드 운영자로서
한국 벤처 투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 벤처 투자의 리더로 대한민국 벤처의 성장을 힘있게 이끌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대희 한국 벤처 투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